피곤하면 하품이 나오듯 상대에게 호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가 마음에 들 때 남자와 여자는 각각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남성은 상대가 마음에 들면 눈썹이 올라갑니다. 책 FBI 관찰의 기술에 따르면 호감 가는 여성을 볼 때 남성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뜬다고 합니다. 고로 유독 나와 대화할 때 남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여성은 상대가 마음에 들면 머리를 평소보다 더 자주 만집니다. 앞머리를 정리하거나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행동을 눈에 띄게 자주 한다면 이는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자신의 외적 이미지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행동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유독 평소보다 머리를 더 자주 만진다면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죠. 연애 초반 남자는 계속 진도를 나가려 하고 여자는 계속 철벽을 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연애 초반의 남성은 끊임없이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반면 여성은 밀어내기 바쁘죠. 이런 거 정말 싫다고 했잖아.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남자는 정말 이러려고 그녀를 만나는 걸까요? 그리고 여자는 정말 스킨십이 싫은 걸까요? 남녀의 엇갈린 욕망을 다룬 책 욕망의 진화에 따르면 남성에게는 성적 과지각 평양이 있다고 합니다. 성적 과지각 평양이란 성적 기회를 놓치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단순히 미소를 짓거나 어쩌다 팔만 스쳤을 뿐인데도 이걸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불이 나지 않았는데 일단 울리고 보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죠. 불이 났는데 울리지 않는 화재 경보기보다는 불이 나지 않아도 울리는 화재 경보기가 그나마 피해가 적잖아요. 요즘 시대엔 모르겠지만 적어도 원시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아무튼 이와 반대로 여성에겐 헌신 회피 평양이 있습니다. 헌신 회피 평양이란 연애 초기 남성이 자신에게 헌신하는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남성이 오직 나와의 잠자리를 위해 헌신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을 걸러주는 기능을 합니다. 얘는 내가 아닌 내 몸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더 만날 이유 없지 야발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론. 일단 남성분들이 고장난 화재 경보기부터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울려대면 여자는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사랑한다면 일단은 믿음부터 주세요. 계속 삐뽀삐뽀 대지 마시고요. 남성의 성적 판타지와 여성의 성적 판타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남녀의 성적 판타지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남녀의 엇갈린 욕망을 다룬 책 욕망의 진화에 따르면 남성의 성적 판타지에는 주로 낯선 여인들이 등장하고 정서적 교감보다는 시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의 성적 판타지에는 대개 이미 잘 아는 상대가 등장하고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감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이나 인성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파트너의 정서적 특질이 중요하다고 답한 미국 남성은 19%인 반면 여성은 41%나 됐으니 말이죠. 이처럼 여성은 단순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상대가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같은 정서적 교감에 더 끌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남자애들은 동영상을 보고 여자애들은 팬심 가득한 소설을 읽었던 거군요. 물론 해리포터를 말이에요. 여성분들, 남친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남성분들은 여친이 계속 돌려 말해가지고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도대체 우리 남녀 사이엔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남녀 모두 생존에 유리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책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에 따르면 과거 조상 남성은 직선적 언어를 구사하고 여성은 우회적 언어를 구사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을 거슬러 머나먼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상 남성의 주 업무는 사냥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냥터에선 명확하고 간결한 직선적 언어가 생존에 유리했죠. 약콩 써야지. 만약 이때 돌려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잡아먹혀서 후대에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겠죠. 반면 조상 여성은 단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괜히 입 한 번 잘못 눌려서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보단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우회적 언어를 구사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죠. 그래서 결론, 남녀의 표현 방식이 다른 건 단지 생존 전략이 달랐을 뿐입니다. 고로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자끼리 대화할 땐 편안하게 대화가 잘 이어지지만 여자랑 대화하면 가끔은 따라가기 벅차지 않나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여자끼리 대화할 땐 대화가 잘 이어지는 반면 남자랑 대화하면 흐름이 약간 뚝뚝 끊기시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남녀의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책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에 따르면 남성은 한 번에 하나씩 단계별로 사고하는 스텝 싱커인 반면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웹 싱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 남성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반면 여성은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넘나들며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스텝 싱커인 남성에겐 당연히 벅찰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결론, 생각해보면 밥을 사 먹을 때도 남자끼린 1인 1메뉴가 국룰인데 여성분들은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경향이 있네요. 혹시 이런 것도 스텝 싱커와 웹 싱커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내 애인이 다른 상대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게 싫으세요? 아니면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더 싫으신가요? 물론 둘 다 최악이지만 여러분이 남성이라면 육체적 불륜에, 여성이라면 정신적 불륜에 더 큰 괴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의 엇갈린 욕망을 다룬 책 욕망의 진화에 따르면 대체로 남성은 정신적 외도보다는 육체적 외도에 더 큰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내 아이가 내 유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배우자의 성적 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여성은 육체적 외도보다는 정신적 외도에 더 민감한데요. 왜냐하면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 평균 266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활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헌신과 경제적 뒷받침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자원이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새어나간다면 당연히 개빡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남성분들은 여친이 밤늦게까지 놀면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딴 놈들을 못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여성분들은 오빠 아까 그 여자 왜 그렇게 쳐다봤어? 좋았어? 라고 얘기했던 거군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의 조건 3가지. 본 영상은 남녀의 엇갈린 욕망을 다룬 책 욕망의 진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불편하시다면 베개를 뒤집어 매고 신선한 상태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한 외모. 건강한 외모는 가장 원초적인 매력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키가 크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남성은 위협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유리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배우자가 몹쓸병에 걸려 죽거나 정신이 해가닥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함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덩치 작고 운동 못하면 나가 뒤져야 하나요? 나가 뒤지기 전에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신체 조건과 별개로 남성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특징들도 있는데요. 우선 맑고 또렷한 눈빛, 혈색이 도는 피부와 푸르댕댕하지 않는 입술 색깔, 그리고 모자람 없는 머리숱. 두 번째,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에는 권력과 재력은 물론이고 말하기 능력, 호감형 외모, 친화력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무리에서 외면당한다는 것은 곧 생존과도 직면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무리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적 능력은 여성이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가 뒤져야 하나요? 아니요, 안 뒤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돈, 명예, 말빨, 외모, 친화력이 없어도 여성이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 마지막 히든 찬스는 바로 야망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돈 그 자체보다 남성의 비전과 야망을 높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녀석 진심 뭐라도 되겠는데? 목표가 뚜렷하고 열정과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거기서도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니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일단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세요. 나가 뒤지지 말고요. 세 번째, 다정함. 여기서 말하는 다정함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줏대 없이 상대에게 다 맞춰주는 그런 호구적 태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정함은 관심과 보살핌입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치지 않도록 보살피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다정함입니다. 괜히 또 어디서 나쁜 남자다, 알파메일이다, 잘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이런 헛소리 듣고 와서는 뭣도 아닌 게 못같이 울면 꽤나 곤란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이상한 개수작 부리지 말고 마음껏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호구짓과 다정함을 구별하면서 말이에요. 가까운 듯 먼 존재, 남녀의 생각 차이를 탐구하여 원활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치트키. 오늘의 해성남녀 주제는 남자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위로법은 그냥 내비두기입니다. 남녀의 패러다임을 바꾼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따르면 남성은 힘든 일이 생기면 내면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남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반면 여성은 타인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고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자가 자신의 문제에 관해 본인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주변을 살필 여유도 없습니다. 물론 그 주변엔 여자친구도 포함이고요. 해결책을 찾으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답이 없으면 남자는 게임, 스포츠 혹은 과속 드라이브와 같은 다소 자극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아예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여자는 동굴에 틀어박힌 남자를 보며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마음을 좀 더 열지 못할까? 엥? 근데 그런 그가 아무렇지 않게 축구를 하러 가네요. 쟤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결론, 대부분의 남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기보단 홀로 내면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혼자 해결하려 할 겁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아예 신경을 끄기 위해 다소 자극적인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의 모습에 여자는 오해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남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 한 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믿어주는 여러분이 있다. 가까운 듯 먼 존재, 남녀의 생각 차이를 탐구하여 원활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치트키. 오늘의 해성남녀 주제는 여자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과 같이 여자가 자신이 처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게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남녀의 패러다임을 바꾼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따르면 여자가 어떤 일에 대해 실망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면 남자는 본인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필요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여자가 지치고 힘든 순간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 너무 애쓰지 말고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되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해결사, 척척 박사가 아닌 내 곁에 있는 여러분 당신이니까요. 그래서 결론, 힘든 일이 생기면 여자는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말 그대로 단지 대화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책을 주려 애쓰지 말고 그냥 묵묵히 경청하고 공감을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위로법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